혹시 여러분 책상 위가 막 서류 더미로 가득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또 놓쳐서 나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한 적 없으세요? 이게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혼란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느낌. 이게 성인 ADHD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말이거든요. ADHD는 몰라서 못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수행 능력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게으름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 같은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혼란의 진짜 얼굴을 보고 그게 왜 내 탓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질서를 되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DHD는 그냥 어릴 때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크면 저절로 낫는다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과잉 행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지만 그 핵심인 주의력 부족과 충동성은 모습만 살짝 바꿔서 성인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던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성인이 되면 겉으로는 되게 얌전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혹은 나도 모르게 다리를 계속 떤다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이런 내적인 불안감으로 형태를 바꾸는 거죠. 성인 ADHD가 겪는 어려움은 크게 보면 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조직력. 혹시 책상에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는 대신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쌓아두기 시스템 쓰시는 분 계세요? 네, 그게 게으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시간 감각. 이거 10분이면 하지 했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서 몇 달 늦고 마감에 쫓기죠.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 이건 정말 사소한 일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거나 누가 그냥 한 말에 엄청 크게 상처받고 며칠씩 꼽씹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간 문제의 핵심에는 시간맹, 영어로는 time blindnes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ADHD를 가진 뇌는 시간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딱 2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감일이 한참 남은 일은요, 그냥 나중에 폴더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할 생각조차 안 드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뇌과학에서 찾아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ADHD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 수행의 장애라는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동안 괜히 나를 탓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뇌과학 얘기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뇌의 사장님, CEO라고 불리는 전전두엽 기능이 좀 약해요. 계획 세우고 충동을 딱 막아주는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둘째,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덜하고 금방 지치는 겁니다. 결국 이 2가지가 합쳐져서 기억하고 정리하고 시간을 맞추는 이 모든 실행 기능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걸 성인이 돼서야 알았을까? 어릴 땐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여기엔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인 ADHD를 가진 분들 중에 최대 84%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다른 문제를 같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ADHD 증상이 이런 다른 문제들 뒤에 완전히 가려져서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특히 우울증이랑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보통 기분이 안 좋을 때 심해지거든요. 근데 ADHD로 인한 집중력 문제는
기분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고지능이라는 가면이에요. 머리가 좋으면 실행 기능이 좀 떨어져도 어떻게든 다른 능력으로 커버하면서 학창 시절을 버텨내거든요. 성적도 그럭저럭 나오고요. 근데 회사 생활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닥치면 더 이상 머리만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때서야 아니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지? 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그제야 숨어있던 ADHD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파헤쳐 봤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ADHD, 이거 분명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약물 치료에 대한 정말 멋진 비유가 있어요. 약은 ADHD를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 안경을 쓴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쓰는 동안에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기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비약물적인 전략들이에요. 우리 뇌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줄 외부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뇌 보조 장비랄까요? 기억해야 할 건 머릿속에 두지 말고 전부 밖으로 꺼내서 리스트나 달력에 적어놓고요. 너무 큰 일은 아주 작게 아기 걸음처럼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바로바로 보상을 해주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25분 빡 집중하고 5분은 무조건 쉬는 거. 이거 집중력 유지에 진짜 효과 좋아요. 혼자 하면 자꾸 딴짓한다? 그럼 바디 더블 전략을 써보세요. 그냥 조용한 파트너 옆에서 일하거나 유튜브에 같이 공부해요 영상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집중이 훨씬 잘 돼요. 신기하죠? 이 숫자 3분의 2,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ADHD가 있던 아이들 3명 중 2명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증상을 계속 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면 낫는 병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잘 관리해야 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목표는 망가진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독특한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그 뇌랑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망가진 뇌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특별한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동안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탓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내 뇌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자기 연민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첫걸음은 나 자신을 뜯어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일하는 법,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그 끝없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